여러분, 우리가 불매운동을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서로 힘을 합쳐서 일본 대체품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불매운동을 해보니까 마음만 먹으면 일본 제품을 안 써도 살아가는 데 지장이 전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본 제품 중에 대체가 어려운 상품이 아직 있는데 바로 일본산 카메라입니다. 실제로 일본 브랜드 카메라는 세계 시장 점유율 85.2%를 차지하고 있고 노노제팬 사이트에서도 캐논이나 니콘은 대체가 어렵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독일의 라이카나 스웨덴의 하셀블라드 등 다른 나라 브랜드가 있지만 라이카는 일본 카메라에 비해 가격이 2배 정도 비싸고 하셀블라드도 1000만원 이상의 고가 제품이라 대체가 힘들다는 분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카메라 브랜드로 유일했던 삼성전자마저도 2016년에 사업을 접으면서 대체할 만한 국산 제품이 마땅히 없습니다. 그런데 불매운동을 아무리 해도 타격이 별로 없을 거라고 했던 카메라가 최근에 불매운동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본 카메라 매장이 밀집되어 있는 남대문이나 용산 리빙파크에서는 작년 여름에 비해 매출이 30%는 줄었다고 합니다. 또한 가격 비교 사이트 다나와에 따르면 카메라 판매량이 6월만 해도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7월에는 10%, 8월에는 14%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용산에서 10년 이상 카메라 매장을 하시는 사장님은 지금과 같은 매출 감소는 처음이다. 카메라까지 타격받을 줄 몰랐다.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한국의 불매운동 영향으로 일본 카메라 업계도 당황하는 분위기입니다. 소니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본사에서 공개한 6100만화소 미러리스 카메라 신제품을 일본 시장에는 9월에 출시한다고 발표했지만 한국에서는 불매운동 영향으로 출시 일정을 못 잡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캐논코리아 컨슈머 이미징 관계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는 편이지만 올해는 아예 진행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본사가 전범기업 미쓰비시 공업 계열사로 알려진 니콘 이미징 코리아는 2012년 니콘 살롱에서 개최가 예정되어 있던 위안부 사진전을 니콘 측이 거부한 사건이 최근에 재조명되면서 외부 홍보 활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매운동을 시작했을 때 카메라는 대체가 힘들다는 게 지배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카메라 구입을 미루면서 불매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의 어느 네티즌은 직업적으로 카메라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새 제품을 사게 되면 일본에 이익이 가지만 중고로 사면 이미 사놓은 제품을 다시 사는 거라 일본 매출에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작은 힘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힘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그 결과 다른 일본 제품들처럼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았지만 대체 불가라고 하는 카메라에서 이 정도 효과만으로도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매운동을 시작한 지 아직 3달도 안 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계속 똘똘 뭉친다면 이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 한 언론에서 서울 용산 전자상가와 남대문 시장에 있는 카메라 매장에 취재를 갔는데 일본 카메라를 파는 매장의 매출이 작년보다 30%에서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도 역시 매출이 감소했다는데요. 다나와에서 발표한 7, 8월 카메라 판매량이 6월에 비해서 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 합니다. 노노제팬에서조차 일본의 캐논과 니콘 카메라는 대체품이 없다고 안내할 정도인데요.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일본이 지난 7월 4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한 지 2달 반 정도가 지났는데 현재 서울 유명 전자상가들 카메라 매장은 한산하다고 합니다. 먼저 취재를 했던 지역이 서울 남대문 시장에 있는 카메라 매장들이었는데 손님이 있는 매장은 단 3곳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간 데가 더 큰 전자상가인 서울 용산의 모 전자상가였는데 역시 여기도 손님이 없어 한산했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할인 행사를 한다는 전단지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는데 카메라 매장만 있는 그 층 전체에 손님이 10명도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명마저도 5명 정도는 외국인 손님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카메라 매장의 직원들은 딱히 손님이 없으니까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진열대 유리만 닦는 등 한가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일본 브랜드가 주도하는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안 그래도 요새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이 향상되면서 매출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인데 거기에 한국의 불매운동까지 겹쳐서 설상가상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용산에서 가장 크다는 모 전자상가 2층은 카메라 매장만 있는 곳인데 여기는 대부분 일본 브랜드 매장만 있고 여기서 인터뷰를 진행한 사장님이 말하길 작년 여름에 비해 올해는 매출이 30-40%가 줄었다. 다른 지역 사장님들끼리도 가끔 모임을 하고 저녁 식사를 할 때가 있는데 모두들 하시는 얘기가 손님이 없다라는 얘기밖에 안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체품이 없다는 일본 카메라라고 해도 매출이 감소한 건 또 같군요. 이미 사서 쓰고 있는 카메라는 계속 쓸 수도 있지만 새로 사는 행동은 하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남대문 시장 앞에서 30년째 카메라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54세 손모 씨는 인터뷰 질문에 말을 잇지 못하고 한숨을 쉬는 것으로 대신 대답했습니다. 원래 1년 중에 여름은 카메라 시장의 가장 성수기로 꼽힌다는데 이번 여름은 하필 휴가철 시작인 7월부터 매출이 줄더니 9월 현재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월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3시간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동향을 살폈는데 손님이 있는 매장은 가끔 있었지만 실제 구매를 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시장도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가격 비교 사이트로 유명한 다나와의 관계자는 디지털 카메라 판매량이 6월까지만 해도 전년도 대비 증가세였는데 일제 불매운동이 시작된 정확히 7월부터 10%가 감소하더니 8월에는 거기서 또 14%가 감소, 9월은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8월보다 감소세가 더 심해질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용산에서 25년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51세 김모 씨는 지금과 같은 매출 감소는 25년 동안 처음이라면서 국내 회사 중에 누가 좀 카메라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나도 국산 제품을 팔고 싶다. 그런데 일본 브랜드가 카메라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걸 남들 어떡하냐? 라면서 일본 카메라의 대체제를 구할 수 없는 카메라 시장의 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일본 불매운동을 외치며 일본 제품의 대체품을 추천해주는 노노재팬 사이트에서조차 캐논과 니콘 카메라는 대체가 어려움이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감소세가 심해지는 것은 이미 산 카메라는 어쩔 수가 없지만 앞으로 새 카메라는 사지 않는 현상,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정 필요하면 중고 제품을 사거나 아예 뒤로 미루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대체품이 없다는 일제 카메라도 매출 감소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등으로 국내에서 일고 있는 일본산 불매운동이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 악재를 던지고 있습니다. 일본 브랜드가 주도하는 디지털 카메라 시장은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 고도화에 한일 경제 분쟁까지 겹치는 설상가상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울 숭례문 오거리와 남대문 시장 사이 코너길에 몰려있는 15개 남짓되는 카메라 매장들은 대부분 소니, 니콘, 캐논 등 일본 브랜드의 이름을 간판에 달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난 7월 4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한 여파로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시장 입구와는 달리 카메라 매장은 한산했습니다. 손님이 있는 매장은 두세 곳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용산 리빙파크 2층에 밀집된 일본 카메라 매장들도 마찬가지로 한산했습니다. 추석맞이 할인 행사가 시작되는 날이었지만 카메라 매장 전체에 손님은 1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절반은 외국인 손님이었습니다. 카메라 매장 직원들은 작년 여름에 비해 매출이 40% 줄었다면서 사장님들끼리 만나면 늘 우는 소리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카메라 업체 사장들은 요즘 장사 어떠냐는 질문에 카메라 시장의 성수기로 볼 수 있는 7월부터 나타난 실적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온라인 시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격 비교 사이트 다나와의 관계자는 디지털 카메라 판매량이 6월만 해도 전월 대비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7월에는 10%, 8월에는 14%로 각각 전월 대비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성수기인 여름철에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매출 감소는 처음이라면서 있으면 나도 국산 제품으로 팔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브랜드가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카메라 시장에서 대체제를 구하기 마땅하지 않은 현실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소비자들 역시 대체제가 없어 아예 구매를 미루는 분위기입니다. 유튜브 영상 촬영을 위해 카메라를 찾고 있던 사람들은 당장 구매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관계자와 소비자들의 반응은 카메라 시장이 일본 불매운동에 직격탄을 맞은 이유가 일본 브랜드에 대한 대체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뒷받침합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캐논, 니콘, 소니, 후지필름, 올림푸스 등 일본 브랜드는 지난해 세계에서 팔린 카메라 시장의 85.2%를 점유했습니다. 일본 카메라의 점유율이 높은 탓에 일본 제품 보이콧이 아예 카메라 자체 불매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디지털 카메라 브랜드로 유일했던 삼성전자가 지난 2016년 이 사업을 접으면서 대체할 만한 국산 제품이 없습니다. 한국 제품을 찾는 손님이 있는데 제품이 6년 전 모델이라고 하니까 결국 캐논의 신제품을 사갔다며 대체제가 마땅치 않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독일의 라이카, 스웨덴의 핫셀블라드 등 다른 나라 브랜드가 있긴 하지만 일본 제품보다 비싸 일반인들이 사기에는 엄두를 내기 힘들다는 게 소비자들의 입장입니다. 영상업계 관계자들은 업계에서도 불매운동을 하자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하면서도 일본 브랜드를 대체할 제품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불매운동을 권장하며 일제 대체 제품을 추천해주는 노노재팬 사이트에서도 캐논과 니콘은 대체 어려움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일본 카메라 업체들은 일제 불매운동에 영향을 묻는 질문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소니 코리아 관계자는 정치적 사안과 관련해 중립의 태도를 고수하고자 노력한다며 신제품 프로모션 행사 개최 여부 등을 확인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캐논 코리아 컨슈마이징 관계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는 편이지만 올해는 아예 진행하지 않았다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내부적 이슈에 의한 것이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일본 카메라 업계는 한국에서의 불매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만 마땅한 대체제가 없어 소비자들이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삼성조차 카메라 사업에서 수익성의 문제로 사업을 접은 상황인지라 고노다로 일본 방위성이 캐논과 니콘 카메라를 쓰는 기자들을 향해 조롱 섞인 반응을 보인 것이 한국인들로서는 더욱 약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렇게 대한민국은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일본 불매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TV 팩트체크.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된 정치적 동기로 이뤄진 것이다.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 조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7월 4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한국 대상 수출 제한 조치를 했습니다. WTO 제소 절차는 우리 정부가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서 공식 시작합니다. 이후 2개월 동안 일본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합니다. 최종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2년여 시간이 걸립니다. 정부는 양자협의 요청서에 일본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 사항 3가지를 담았습니다. 정부는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 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 근본 원칙인 차별 금지 의무, 특히 최애국 대우 의무의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출 제한 조치의 설정, 유지, 금지 의무도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건별로 반드시 개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어떤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했습니다. 또 정부는 일본 조치가 정치적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일본의 한국 대상 백색 국가제에는 이번 소송에서 제외됐습니다. 제도만 변경됐고 3대 품목과 같은 추가 규제가 구체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웃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각 지자체에서도 일본 제품 불매에 대해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10일 도내 각급 학교가 보유한 일본 전범기업 생산 제품에 인식표를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11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명단을 근거로 284개 전범기업에서 만든 20만원 이상의 비품에 전범기업 제품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감은 산하기관 각급 학교의 전범기업 제품 보유 사용 실태를 조사해 매년 공개해야 합니다. 빔 프로젝터, 캠코더, 프린터, 복사기 등의 제품이 해당될 예정입니다. 이 조례안은 당초 더불어민주당 황대호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했다가 관제민족주의라는 비판이 밑따르면서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과 반일 여론을 계기로 다시 발의됐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도와 도교육청의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도 발의돼 다음 달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이 위법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례안이 세계무역기구 정부 조달협정 중 4조 비차별 조항과 지방계약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의회의 입법권에 관한 문제라서 의견 개진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는 이렇게 한국 정부나 시도 주도하에 이뤄지는 불매운동들은 실효성을 떠나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도 일본 제품의 수입에 관한 절차가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우선적으로 방사능이 가장 우려되는 석탄재가 타겟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여러 폐기물 가운데 석탄재는 100% 일본산입니다. 방사능 걱정이 당연히 따르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본산 석탄재에 대해서 전량을 모두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일본 석탄재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 이후 처음으로 일본에서 강원도 동해안에 아시안 피닉스호가 입항했습니다. 이 배에는 일본 교토부에 있는 마이즈루 발전소에서 나온 석탄재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 석탄재는 시멘트의 원료로 쓰입니다. 이전에 석 달에 한 번 서류 중심으로 검사를 했던 데 이어서 앞으로는 석탄재를 수입할 때마다 정부가 직접 방사능 검사를 합니다. 시료는 환경부의 간이 측정 검사를 거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검사를 받습니다. 방사능 검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되는데 시료를 보내고 검사해서 성적서를 발급받기까지 한 열흘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 절차는 이전보다 일주일 넘게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시멘트 업계는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 환경부는 국내산 석탄재 사용을 늘리는 방안을 찾고 석탄재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재료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수출 규제로 인해 한국에서 불매운동이 있는 등 후폭풍이 커지자 일본 정부 관계자가 오판을 시인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 정부의 반발은 물론